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머니답게 이야기를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인데요. 어렵지 않게 이야기처럼 할 거예요. 한번 생각 많이 해주시고 제가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밥그릇을 2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1920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5년, 지금을 보여줬어요. 이게 몇 년의 차이죠? 100년의 차이인데 100년 사이에 저희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우 풍요로워진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한번 보면은 기대보다는 지나친 건강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지나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건강이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시절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정말 못 먹었을 때 결핍을 끝내는 것에 대한 아주 훌륭한 승리의 그림입니다. 미국 사람이 그린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위에 불빛이 있는 부분하고 불빛이 없는 부분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있는 부분에서는 누가 있냐면 가운데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잘 먹이게 하는 거를 주는 것이고, 아주 불빛이 없는 새에도 누가 다가갑니까? 영양사가 다가가서 이렇게 잘 지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려준 것인데요. 이럴 때 필요했던 영양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충분히 먹기 위해서 열량을 잘 주고, 단백질도 잘 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것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식품에 이제 강화해서 주고, 이런 방법을 썼더니 이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단일 영양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검에 굉장히 나빠지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리가 비틀어지는 것, 그 다음에 완전 여러 가지 피부병 같은 것이 만연한 것이 보이셨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양소가 결핍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각각의 질병의 명칭을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제공만 해주게 되면은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되는 아주 커다란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는 아주 못 먹어서 나오는 결핍은 그냥 하나의 영양소만 그냥 서플리먼트 해주면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어서 그것이 해결하고 지금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전에는 60세를 우리가 굉장히 축하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60살이 되면 아무도 거들떠 안 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한 80세 이렇게만 돼도 아직은 젊어서 물 떠올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늘었는데 실제로 이러는 과정 중에 저희는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지막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것을 우리가 아프면서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19년 정도를 아프면서 지내면서 이게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뒤늦게 나온다고 해서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예전에 결핍을 예방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현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WHO가 나섭니다. 그래서 WHO가 이제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원래 기대했던 수명보다 얼만큼 빨리 죽는지라는 사망에 대한 그런 연수만 따졌는데요. 요새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에 대한 연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손해되는 그러한 연수까지 계산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보라색 부분이 있죠? 그 보라색 부분은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기간 더하기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기간을 모두 더해서 이거를 우리가 질병 부담 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지난번에 아메이에서 이게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달리라는 것은 이제 이 그림으로 명확히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라는 개념을 저희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달리가 왜 그렇지? 라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WHO는 또 각 나라별로 데이터를 다 모으게 했어요. 다 데이터를 모으고 난 다음에 이 달리가 어디서 왔는지라는 거를 퍼센트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커다란 타일이 보이는데 이게 100이거든요. 그 중에서 파란 부분이 만성질환이고요. 빨간 부분이 감염질환이고요. 초록 부분이 상해로 인한 질환, 사망입니다. 어느 게 제일 크죠? 파란 게 제일 크죠. 이게 어느 나라 데이터냐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데이터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차지하면은 8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즉 만성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88%다. 그러니 우리는 만성질환을 잘 고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이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이게 88%못 가고 한 5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만성질환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일단 타겟은 만성질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답으로 가져옵니다. 만성질환이 뭡니까? 그 다음 문제가 너무 어렵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한 50대 이렇게 되면은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성다워지죠. 그래서 더 용감해지는데 그거는 좋은 면이고요. 나쁜 면은 뭐냐면 그때부터 이 만성질환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온몸에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온몸에서 여기 이제 부위도 다 그렸거든요. 아프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세요? 복잡해 보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이 증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갱년기 때 발안도 없었고 잠도 못 자지도 않고 다 잘했습니다. 다만 혈당이 좀 높아지는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증상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성질환의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를 없애버리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화살표가 막 가고 있는데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이라이트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육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대사에 대한 반응이 늦어지고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다 파생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수면약을 먹고 뭐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땀 들들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증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은 마지막에 증상을 측정하기보다는 가운데의 기전을 다스리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한 과기부 사업으로 10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사업인데 1년에 10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네덜란드에 있는 TNO랑 같이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을 우리가 더치라고 부르죠. 더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일을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을 다 그려놓고 이것을 보면은 가운데에 공통적인 기전이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질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 기전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이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이지만 연구를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전이 있어요. 쉐어링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기전을 갖는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없애는 거랑 다르게 만성질환을 없애려면은
접근이 달라야 한다. 그냥 이거 먹었으니까 비타민 A 먹고 이거 나쁘니까 비타민 D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람을 그려본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속에 전자회로가 굉장히 복잡한 거 있죠. TV를 열어도 복잡하고 핸드폰을 열어도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뒤가 복잡한 거랑 마찬가지로 사람도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그야말로 백조가 이렇게 발짓하듯이 아주 섬세한 작업이 끊임없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함이 건강할수록 더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아픈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아픈 사람이 훨씬 더 이 네트워크가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건강해진다라는 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성질환은, 즉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복잡한 걸 저희가 다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가 많이 있을수록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빅데이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여기서 규칙을 찾아내기에는 옛날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플랫폼에는 이 빅데이터와 AI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데이터를 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각 사람마다 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는데, 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리더님들께서 주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주인 안 하냐? 주인하면 좋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거는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왔는데요. 자, 우리 데이터는 주인하고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데이터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DNA를 알아내서 그 안에서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거기를 유지하는 것이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인 데이터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때그때로 반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나머지 지표들은 그때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주인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성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퍼센트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5% 미만입니다. 그런데 5%도 굉장히 중요한 5%이죠.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일단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지놈 데이터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피놈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 네이처 같은 데서 이 지놈, 피놈 이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놈 데이터하고 피놈 데이터가 합해진다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서라운딩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새 주차할 때 보면은 서라운드 뷰 보이시죠? 그래서 서라운드 뷰를 보이면 절대로 안전하게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360도 서라운드 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정밀하게 될 거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거 없이도 뒤에 하나만 가지고도 주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는 지놈부터 피놈을 모두 다 합한 거를 빅데이터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국가에서 굉장히 큰 힘을 들이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000명, 10,000명이 있는 데이터가 국가에서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모여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AI를 한다 때는 가정을 먼저 합니다. 자, 이 중에 건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줘 라고 해서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AI가 수도 없이 많은 반복과 조합을 통해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저 앞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니까 200, 300데이터가 막 있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거를 10개, 20개 뽑아내고 거기다 가중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학습에서 나온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AI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인지를 항상 검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직선성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 3대 지수는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3대 건강 지수를 도출했다라는 말씀이라서 분명히 기술에 근거하다. 그래서 사람들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명확한 빅데이터와 명확한 AI 기술을 통해서 만든 3대 건강 지수를 기본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모든 만성질환에는 이렇게 공통적인 기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공통 기전의 여러 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데이터가 가능한 걸 3가지를 우선 뽑았어요. 3가지를 뽑고 우리 식으로 마이웰리스 랩의 식으로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여서 3대 건강지수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3가지 건강지수를 조금 더 설명하셔야 되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선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활성산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많이 아시죠? 아메이의 트레이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X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많이 먹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뭐 화가 났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 몸의 산소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해서 불필요한 산소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쁜 산소, 활성산소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거가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데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포가 온전하게 이쁜 모습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쭈그러지고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온다, 이런 개념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얼만큼 활성산소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그거를 조절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수입니다. 자, 두 번째 지수는 대사에 대한 것인데요.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물을 가지고 이것이 몸속에서 다 대사를 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빨간 걸 보시면은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는 이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야 키도 크고 몸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살이 넘게 되면은 이제 정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인생은 이것이 많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고, 어떤 인생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빨리 떨어지는 것이고, 어느 인생이 더 건강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식사나 생활을 잘하면서 조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조절할 것인데, 만일에 이렇게 해서 대사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사람들은 뚱뚱해지고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할 것이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더 취약해진다라는 것이니까 이걸 또 관리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도 근육입니다. 대사랑 마찬가지로 한 25살까지 계속해서 근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25을 피크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피크가 낮고 역시 내려오는 게 빠르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큰 폭이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의 것은 굉장히 충실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은 충실하지 못하니까 그걸 뭘로 메꾸냐면 지질로 메꾸는 거죠. 지방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근육이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낙상도 쉬워지고 여러 가지 질환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능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3가지를 가지고 3대 건강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럼 플랫폼을 어떻게 쓰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플랫폼은 이거를 근간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건강한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그 질문이 데이터화되고 위에 만든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1000명이 모였는데 나는 그 중에 어느 만큼 건강한지라는 개념을 볼 수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제 전략을 만드는 것이 마이웰니스 랩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은 지금 지수가 3가지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 부분하고 노란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점수가 낮은 거니까. 초록은 다 좋은 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노랑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3대 건강지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나는 다른 사람, 이게 지금 각각의 점은 사람입니다. 지금 한 4,000명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4,000명 사람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 건강하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대 지수 중에서 특별히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여기 지금 회색 부분하고 파란 부분이 있는데 회색 부분은 1년 전이고 아니면 한 달 전이고 파란 부분은 현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이웰니스 랩을 드리면 지금처럼 건강 위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눈에 보는 나의 건강 위치로 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이 3대 건강지수가 지금은 이제 4,000명 사람을 놨잖아요. 근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이별로 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나, 둘, 3개의 지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20대에 30대에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대라고 해서 다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70대 사람 저 표시가 있죠. 내 표시가 70대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파란 부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40대 평균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는 70대이시지만 40대와 같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도 한번 보시면은 또 20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쭉 그려보면은 20대이지만 50대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 전반적인 위치를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나이 또래에서의 위치를 다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지수가 3가지인데 이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어느 것이죠? 근육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육은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시잖아요. 샤워하실 때마다 올라가시잖아요.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근육은 변화도 빠르고 떨어지기도 빠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0대 여성이에요. 30대 여성이 지금같이 지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봐야 될 거는 전반적으로 나의 위치가 어디지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보시면은 한 중간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당신은 중간 위치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령이 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기 연령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그냥 중간 정도이지만 자기 나이 또래에 봐서는 중간도 못 되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나이 또래를 봐가지고 사람들한테 건강한 정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노화 속도, 요즘 노화 속도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노화 속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노화 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30대이지만 60대 같고 또 60대이지만 30대 같고 그러니까 노화 속도가 다 다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3대 지수가 있으니까
3대 지수를 기반으로 내 현재의 나이, 그다음에 몸의 나이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4세 여성이었지만 실제 몸 나이는 43세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나이가 똑같으면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보통인데, 목표는 조금 더 빠르지 않아야 되니까 0.9가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1보다 많아지면 너무 노화 속도가 빠른데, 이분의 경우는 노화 속도가 무려 1.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위치, 그다음에 각 연령대별의 그런 비교, 이게 끝나고 나면 노화 속도까지 해주게 되면은 얼마나 건강이 심각한지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꼭 하는 것은, 자, 이렇지만 노화 속도나 건강은 우리가 좋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을 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ABO 리더님들의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시작을 하는데,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신문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4세지만 몸 나이가 36세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생활 습관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분의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모으면은 각각의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를 기준에 근거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거 초록색, 문제 있는 것 빨간색,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 노란색,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30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30가지를 중에서 사람마다 다 조합이 다르겠죠. 그래서 조합이 얼마만큼 다르냐면, 제가 수학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100만 명에 한 명 걸로도 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꼭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떻게 해서 개인 맞춤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시니까요.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디지털 트윈, 이 말은 앞으로 대세일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디지털 쌍둥이 이렇게 해도 우리말 같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했냐면, 우리가 이제 뭐 우주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항해를 많이 한다거나 할 때에 사람 몸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직접 사람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춤 영양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도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재빠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질병이 여러 가지가, 맨 위에 것이 질병이고요. 맨 위에 것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그거를 하는 마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수도 있고 유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이렇게 레이어로 잘라보는 겁니다. 레이어로 잘라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걸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층을 또 아래 위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 하나로 만들면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안에 우리 몸속에 아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 복잡함이 복잡하게 유지가 되면 건강한 것이고, 복잡함을 잃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만들 때에는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식약처 규정입니다. 근데 식약처 규정은 제가 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 처음에 규정 만들 때 그때 제가 건강기능식품 규정 과장이었거든요, 식약처에서.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만들었을 때는 아메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2003년이었는데 2003년에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든 프랙티스가 없기 때문에 프랙티스가 많은 아메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들도 오고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들도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델에서는 아메이의 그러한 스피릿 이것이 충분히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레귤레이션도 충분히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부터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레귤레이션에 충실한 거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디지털 트윈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보는데 이 디지털 트윈을 크게 한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만약에 내가 혈당을 측정했더니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빨간불은 여기 혼자만 빨간불이 아니라 이 관여된 부분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그 언저리에 있는 것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문헌에 따르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문제점들도 또 이렇게 네트워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도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있어서 빨강이 있고 노랑이 있습니다. 빨강은 아주 즉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노랑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간혹가다 노랑이 겹칠 수가 있어요. 2개, 3개 이렇게 되면 거기는 관심에서부터 우려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쌍둥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디지털 쌍둥이 안에 나의 건강 신호등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야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가는 게 보이셨나요? 네, 그렇게 보고 그러면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리더님들께서 이제 컨설팅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걸 먹어야 되지라는 것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제품을 링크해 주는 거는 워낙 잘 하시지만 그래도 신제품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사에서 ABO 가이드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사용자가 다 볼 수 있지만 ABO 가이드북은 ABO 리더님들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여기다가 얘기해줘서 각각의 제품별로 어떤 기전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상태였는데, 그러면 저기 빨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전을 가진 제품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전을 가진 제품을 주게 되면은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기술은 중에 뭐냐면 각 제품이 어떤 기전으로 되는지 그 분야에 대한 아마 도구가 본사에서 만들어서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이 추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강을 사람들마다 다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에 맞춰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보드를 잘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덧붙여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생활습관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본사에서 얘기하실 때 서플리먼트를 먹으면서 생활습관을 좋게 하고 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생활습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많이 보셨던 건데 이 중에 3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화가 느린 사람, 중간 사람, 아주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 사람이나 아주 빠른 사람을 중간에서 딱 인터벤션을 해주면 다시 건강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때의 인터벤션은 서플리먼트 외에도 플러스해서 생활 습관을 성형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과학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다음에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원칙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한 것을 한번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처 메디슨에 나온 건데요. 여러 식품을 나래비로 놓고
각각의 건강에 어디가 좋은지를 구별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건강에 대체로 좋은 게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좀 좋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나빠요. 그러면 뭘 먹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거를 좋아하더라도 건강에 좋은 거를 섞어 드세요. 그래서 희석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츰 바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뭘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자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지금 보면은 이 식품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뭐가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2008년에 식약처에서 학교로 이화여대로 옮긴 다음에 2011년에 만든 건데 사람들이 먹는 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조사하는 조사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RF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치가 높아지면 건강하게 먹는 겁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15년 동안에 이 지표하고 수면, 이 지표하고 여러 가지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굉장히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이 수치를 좋게 유지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건강 지표 RFS 스코어를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점수 컷 포인트를 줘서 좋다, 나쁘다도 판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리더님들께서 이제 먹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주 간략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의 의미로. 그 다음에 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먹는 것만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같이 만약에 병행하면 훨씬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과 영양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페이퍼를 써냈거든요. 그런데 WHO에서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MET라는 개념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때는 1 MET 점수를 1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걷기 정도 하게 되면 3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극심하게 하게 되면 7점, 8점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점수를 줘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30분 동안 걷기를 늘 한다. 그래서 5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내서 하는데 이 합이 600점 이상이 되기를 권고해요. 그런데 보통 가만히 앉아서 일하고 절대로 안 걷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쬐끄만 거리도 차 타고 가는 사람 있으시죠. 좀 찔리신 거죠? 그런 경우는 절대로 600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최소한 걷기를 30분 정도라고 하게 되면 600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야도 이 운동 습관도 MET로 판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RFS랑 마찬가지로 이 MET의 개념도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게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 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잠을 잘 자면 다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이시죠? 숫자가 작아진다고 보이는 거는 보면은 수면을 잘 자면은 이 중에 암이나 그 다음에 심장순환기계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훨씬 좋아진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몇 퍼센트까지라고 다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잠자는 거를 우리가 측정하는 요즘 도구가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피츠버그 설문이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면의 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다 물어본 다음에 점수화시켜서 이제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를 판정해 드리는 거죠. 이 피츠버그도 역시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의 3대 건강지수는 완벽합니다. 그렇죠? 완벽한 걸 놓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성형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중간 단계를 거친 다음에 앞으로 가면 되겠죠. 다음 대안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다 숙지하시면 다음 대안으로 가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것처럼 제가 아는 뉴트릴라이트 웰니스 플랫폼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굉장하다는 뜻은 멋진 것도 우선이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이라는 것도 그 말도 듣지만 또 더 멋짐은 계속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마이 웰니스 랩을 또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방향이 계속 진화가 될 것을 약속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가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리더님들께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 웰니스 랩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전달을 하실 때에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달을 하실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니까 데이터의 전문가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새로운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어느 만큼 더 창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무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사용자, 소비자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요즘. 그런데 그 지식이 전부 다 올바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코치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타겟한 건강 노화에 분명한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자신 있게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마이 웰니스 랩에 사용하셔서 건강 노화 혁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